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네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비 패턴도 바뀐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옷차림에 있어서도 예전에 비해서 좀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화상회의나 이런 예. 것도 많이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잠옷이나 트레이닝복 입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상회의는 주로 상체만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셔츠라든가 블라우스 같은 그런 의류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데이터 찾아보셨군요. 그럼요. 예.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여성분들, 이게 또 마스크 쓰고 이러면 화장 같은 거 기껏 열심히 했는데 다 지워진다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여기저기서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 기한 씨도 어떻게 그래 잘아우. 사실 여자들은요 네. 마스크를 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지워지고 이리니 그 눈화장에 신경 쓰게 되고 그 눈화장 여자들 하는 거 네. 아이섀도우나 마스카라 이런 게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하잖소. 예. 그러다 보니 덩달아 손톱 제품들도 잘 요것도 가꾸는 것도 잘 팔린다고 하네요. 예, 뭐 이 소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 것도 삶의 요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국도 오늘도 우리네 삶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현실감이 넘치는 7번 국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6월 22일이었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눈과 귀가 서울 목동 야구장으로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전국 단위 전국 고교 야구 대회 결승 경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말도 마세요. 근데 그 김해고등학교와의 그 황금사자기 결승전. 예. 강릉고 야구부가 말이죠. 창단 45년 만에 고교 야구대회 첫 우승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 종합운동장에 동문들이며 뭐 시민들이며 다 나와가지고 거리 두며 응원하기를 펼쳤거든요. 예. 그러니 우리 기한 씨가 아주 야구를 아주 어렵게시리 좋아하는 모양이야. 일단 누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격은 거의 뭐 야구 선수 인정하시죠? 네네.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일단 이번에는 꼭 우승한다, 반드시 우승한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날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목동은 아니었고요. 동문들이 함께 모였다는 그 자리,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화끈하고 더 뜨거웠던 그곳의 모습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6월 22일 서울 목동 야구장이 들썩였습니다. 국내 내로라 하는 야구 대회 중 하나인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 대회 결승전이 한창인데요. 첫 우승에 도전하는 강릉고, 맞붙은 상대는 신예 김해고. 강릉고 동문과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짜릿했던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문 리포터 김규환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강릉 종합경기장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강릉고의 정말 우승 도전. 와, 너무 설렌다 진짜. 일단 제가 작년에 아시죠? AT 연결로 딱 해가지고 그 생생한 분위기 전달해줬었는데 피디님 일단 자리 한번 쏴주세요. 강릉고의 수많은 동문분들과 함께 응원을 열심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동문 한 분을 만나 뵙고 좀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그때 졌단 말이죠. 근데 올해 어쨌든 45년 만에 첫 우승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제가 놓쳐서 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기가 뜨겁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강릉고의 우승을 기원하면서 저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는 비공개로 치러졌고 아쉽게도 현장을 찾지 못한 강릉 시민과 동문들은 강릉 종합운동장에 집결, 응원의 에너지를 서울로 보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강릉고가 많이 우세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김해고가 좀 강릉고의 길에 눌려가지고 강릉고가 좀 많이 좀 우월하게 이길 것 같아요. 쉽게, 아주 쉽게. 강릉고 화이팅! 무조건 이기죠. 한 7대 3 정도 이기지 않을까. 네. 오늘 또 김진우 선수가 쌩쌩하거든요. 네,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적만 놓고 봐도 강릉고는 유력한 우승 후보. 기대에 찬 응원 속에 김해고의 공격을 가뿐히 막아내는데요.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1회 말 강릉고가 공격할 차례. 원아웃 주자는 3루 상황. 행운의 여신은 강릉고 편인가요? 선취점 1점을 뽑아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강릉고가 선취점을 냈습니다. 좋아. 이거거든. 이거예요, 이거.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야구는 기회 뒤에 위기가 찾아오는 법. 신예 팀의 패기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충분했는데요. 금세 따라붙는 김해고. 2회 초 무사 3루 상황에서 한 점을 내주며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1사 3루 위기에 몰린 강릉고. 이때 마운드에 오른 투수가 있었으니 모든 언론의 주목은 기본. 여러 프로팀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고교 특급 좌완 김진욱 투수입니다. 자, 지금 말이죠. 강릉고의 에이스 뿐만 아니라 전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야구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교 야구계의 거목, 총 105개의 투구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김진욱 선수가 또 얼마나 잘 던져주느냐, 이게 오늘 결승전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선수 파이팅입니다. 기대주 김진욱 선수 곧장 김해고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투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3루 주자의 기습적인 홈스틸 시도에도 침착하게 홈에서 아웃시켜버리네요. 그래도 제 야구할 때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제가 할 것만 하고 팀의 승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우직하고 성실한 김진욱 투수의 활약으로 강릉고는 추가 득점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어진 공격 2회 말 1사 1루의 기회. 강릉고가 2대1로 다시 앞서갑니다. 2대1! 그렇지! 최강강고! 고교야구 첫 우승의 타이틀이 눈앞으로 다가온 듯 기뻐하는 강릉고 응원단. 한껏 흥을 끌어올릴 라이브 무대까지 마련됐습니다. 일명 축하 사절단, 강릉 그린 실버 악단입니다. 강고 총동창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와가지고 좀 이 대사건이니까 우리가 와서 좀 협조 좀 해달라 해서 또 우리 음악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연습실이 가까우니까 무조건 쫓아 나왔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이 결승전을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준비를 평소 하던 대로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강고 응원과 교가는 따로 악보를 받아가지고 또 연습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좀 빠른 곡으로 응원곡을 몇 곡 선정해서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멀리 고향에 있는 강릉 시민과 동문들의 열망과 응원이 들리기라도 한 걸까요? 강릉고 선수들이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7회 말 강릉고 이동준 선수, 김해고 김유성 선수를 상대로 추가점을 내며 어느새 3대1로 앞서 나아갑니다. 이대로 2회만 더 잘 싸워준다면 45년 만이죠. 창단 이래 첫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한여름 단비와도 같은 천금과도 같은 1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응원단. 지금 점수를 방금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감격. 아, 최강강고 짝짝짝짝.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요? 9회 초 3대1로 여전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건만 근심 어린 표정의 관중들. 고교 야구엔 투구수 제한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한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공의 개수가 105개로 정해져 있죠. 김진욱 선수가 던진 공은 벌써 101개. 위기 상황입니다. 결국 김진욱 선수 마운드를 내려오고 마는데요. 교체된 투수의 부담감은 이루 표현하기 힘든 무게.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상대팀의 반격, 강릉고 최대 위기 봉착. 이대로 첫 우승의 희망은 좌절되고 말 것인가. 숨죽이며 오롯이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와 응원단.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밀어내기로 계속해서 점수를 쌓는 김해고. 마지막 기회조차 볼넷을 허용하며 3대4 역전. 승리의 여신은 여전히 멀기만 한데요. 마지막 9회 말 공격 역시 득점하지 못하면서 이대로 경기는 끝나고 맙니다. 기적의 주인공 자리는 김해고가 차지합니다.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 결승전 대회 강릉고가 아쉽게도 3대4로 패했습니다.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꼭 우승할 수 있기를 끝까지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냉혹한 승패의 세계. 승자 뒤엔 슬픔을 삼켜야 하는 패자도 있습니다. 지는 법을 알고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마운드 위의 진리죠. 오늘의 아픔은 우승 문턱을 넘는 발판이 될 겁니다. 물론 우승 못한 건 아쉽지만 게임 자체는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향후에도 이런 자세로 잘하면
제가 볼 때는 결국 뭐 우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겨우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죠. 앞으로 남은 전국 대회에서 강릉고 야구부는 훨훨 날아오를 겁니다. 그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시 봐도 진짜 네.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강릉고 야구부가 전국 대회 정말 그 첫 우승을 어떻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눈앞에 정말 그럼요, 코앞에 그럼요. 잡을락 말락했던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좀 뒷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참 잘 싸운 거 아니래요. 그렇죠. 아쉽기는 해도 뭐 준우승은 뭐 아무나 하오. 맞습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뭐 선수들 다 최선 다했고요. 감독님을 비롯한 코치진들도 물론 최선을 다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김진욱 선수 아시죠? 특급 좌완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뭐 거의 1순위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김진욱 선수의 활약도 정말 이번에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릉고 야구부가 지난해에 청룡기 그리고 봉황대기 준우승에 이어서 이번에 또 황금 사자기까지 준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전국 단위 고교 야구 대회 이 3대 대회라고 하는 청룡기, 봉황대기, 황금 사자기 2년 사이에 준우승만 3번 한 팀도 역사에 드뭅니다. 맞습니다. 이 기록이에요, 기록. 그럼요. 이런 기록을 멋지게 세웠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승하지 않겠습니까? 않을까? 네네네. 예. 자, 아무튼 이 맞아요. 황금 사자기 이번에 준우승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강원도가 사실 야구의 불모지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야구 불모지에서 이 강릉고 야구부가 그래도 강호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준 것 이건 소득이었습니다. 네. 됐어요. 그 네. 마음 됐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잘하면 돼. 예. 맞습니다. 오는 8월에는요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가 남아 있고요. 10월에는 봉황대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무조건 이 강릉고 야구부의 저력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릉고 야구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여행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여행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한때는 단체 여행이 정말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버스, 관광버스 딱 대절해서 다 타고 그 40몇 명씩 타고 말이죠. 그렇죠. 뭐 설악산을 간다든가 경주를 간다든가 뭐 경포대를 간다든가 어디 단체 관광지를 딱 정해놓고 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자꾸 이 얘기를 떠올리면 신명수 선생님 보게 되는데 버스 안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예. 노래하고 그렇죠. 춤을 추고. 요즘은 그게 불법입니다만은 당시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이 관광버스 춤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는 그게 여행의 그 유행이었고 한때 바람이었죠. 뭐.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 때는 말이죠. 이거 아시죠? 어허. 예, 기차 여행. 예, 그 예. 내일로 티켓 딱 끊어가지고 전국을 일주일 동안 이제 투어를 하는 건데 아하. 이게 이제 좀 저렴한 대신에 입석이나 이제 자유성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마저도 만약에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어디 저기 서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 박스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려서 가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추억으로 남아요. 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예. 이렇게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이런 게 뭐 유행이라니요. 맞아요. 근데 우리 때는 생각도 못한 일이래요. 우리 뭐 기껏 여행 간다 이러면 뭐 한 2박 3일, 그렇죠, 그 또 정도. 한 3박 4일, 네. 또 아주 대우 시간은 어떠 좀 짜다 보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예. 근데 어떻게 요즘 한 달 살기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다음 참 궁금스러워. 그 한 달 살면 뭐를 배우지? 그러게요. 아니면 뭐를 뭐 어떻게 익히나? 그렇죠. 혹시 할머니 있다면 좀 빨리 좀 백해줘. 고즈넉한 어촌마을의 정취를 간직한 동해 논골담길. 알록달록한 지붕과 벽화가 어우러져 색다른 감성을 자아내는 동해의 대표 관광지인데요. 얼마 전 이곳에 새로운 이웃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 관광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시에서는 청년 작가들의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 작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동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서 찾아온 4명의 청년 작가들. 이들의 하루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농골담길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이무환 작가입니다. 지금 여기는 농골담길이라는 굉장히 바다 근접해 있고 이제 언덕 위에 있는 곳이어서 뭔가 제가 관광 사업의 활성화하는 데 있어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 작업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진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경? 여기서만
보일 수 있는 분들의 모습을 조금씩 더 깊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상업 사진 위주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쫓는다는 느낌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서울이라고 하면 약간 빠름을 추구하는 그 세계 한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남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면서 사진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작업이 저는 좀 버거울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전 여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어떠냐고 한다면 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제가 시간과 어떤 돈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오래 더 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양보람 작가의 공간입니다. 작업이 한창인데요. 다양한 색채가 어우러져 보석처럼 예쁜 빛을 내는 칠보공의 작품들입니다. 금속 표면에다가 이제 유약을 칠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금속과 유리가 만나서 이제 불을 이용을 해갖고 폭넓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동해의 장점은 이제 지명대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제 바라보면은 빛에 반사되는 색감에 따라서 이제 작가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제가 볼 때는 과거하고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흔적이 무너져 있거든요, 곳곳에.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골목길이라든지 언덕길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불편해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의 이게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작업 공간이면서 전시도 하면서 저를 알리는 계기도 되지만 무엇보다 제가 정신적으로 이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작가를 만나러 온 곳은 묵호에 위치한 어느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 작가인 임주은 작가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더욱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라고 하셔서 배우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수업도 해주시고 또 오늘은 또 인형극을 또 보여주셔가지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랑 뭐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연극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병행하면서 조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저만의 공연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좀 목표라고 할까요? 자의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라 자꾸 외부적인 결정 때문에 일이 뭔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렇게 좀 오랫동안 상실감에 좀 이렇게 깊게 스며들고 살고 있다가 제 친구가 좀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친구가 이 공고를 보고서 저한테 권유를 해줬죠. 조금 넓은 바다도 좀 보고 환기도 좀 하고 와라. 더군다나 다른 예술가들도 온다고 하니 그곳에서 뭔가 영감을 받으면 더 좋은 거고 또 연극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회복을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친구가 권유를 해줘서 그 마음에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청년 작가들에게 동해 한 달 살기는 지친 일상을 쉬어가고 마음을 살찌우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진아 작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행지랑 숙소 소개를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여행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물 일러스트나 반려견 요즘에 개랑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런 일러스트 의뢰를 받아서 이제 일러스트를 그려주는 일러스트레이터기도 합니다. 일단 동해에 도착해서 2주 동안 여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관광 코스를 한번 기획해 봤어요. 커플로 왔을 때 좋은 코스나 뭐 가족끼리 왔을 때 좋은 코스나 아니면 저처럼 혼자 왔을 때 좋은 코스를 기획하면서 이 바다 해수욕장을 다 10군데 정도 가면서 어디가 어느 분한테 어디를 추천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이제 저의 개인 SNS에 올리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관광객분들, 카페에 오시는 관광객분들, 아기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커플분들 오시면 이제 먼저 가서 일러스트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도 그려드리고 하루에 한 3-4시간은 그림 그리고 나머지는 여행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와 보시니까 작품 활동하시기에 어떻게 괜찮은 것 같나요? 여기가 일기다 보니까 그런 작업실 환경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이 살아봤고 크루즈 같은 데는 창문도 없는 막 그런 데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저한테는 굉장히 훌륭하고 앞에 나왔을 때 바다가 일단 보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환경들은 다 잊게 되는 바다 때문에 바다가 너무 좋아서 뭔가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빛에 반사되는 물결에 의해서 저의 감성을 자극을 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10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씨앗을 심는 곳?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뜨거움입니다. 동해는 우선 햇볕이 엄청 뜨거워요. 농담이고요. 동해는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연극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뜨거운 곳입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한 달 살기를 마친 청년 작가들. 이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논골담길 한 달 살기 프로젝트 동해의 스테이 만나봤는데요. 청년 작가들에게는 색다른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새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회가 될 텐데요. 작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지역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참 좋네요. 네. 아유, 보니까 한 달 살기 이게 참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일주일이면 짧고 1년간 살아볼까 이러면 너무 길고 딱 한 달이 어렵고 좋네. 그렇죠. 그러니 저리 한 달 살다 보니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뭐 꼭 유명한 데만 좋은 게 아니지. 동네 소소한 것도 가고 이웃들하고 이렇게 안면도 있고 계획도 세우고 이야 딱이야 딱. 맞습니다. 가고 그러니까 싶다. 한 달이다 보니까 짧은 여행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봤더니 동해시에서 7월 한 달 살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대요. 요즘에 지금 어머니가 집에 언제 나가냐고 막 이렇게 눈치를 주시는데 저도 한번 좀 신청해 볼까 봐요. 거기 살려면 이렇게 재능 기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능 기부 뭐 어떤 재능 기부? 일단 뭐 아시잖아요.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제가 또 노래가 되니까 뭐 거기 계신 주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한테 뭐 노래로 뭐가 됐든 에너지를 좀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논골담길에서 한 달 동안 느리게 지금 여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 작가분들도 좀 추억 한 바가지 만들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강릉의 아들에서 강원도의 아들로 거듭난 기환 씨에게 강원도 말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뭐든 내세요. 강원도 음식 중에 빡짝짱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빡짝짱? 짜장 짜장면 맛집 생겼나요? 네. 아이 참내 그게 아니고 그 막장에다가 그러니까 뭐 감재나 뭐 꼬치 뭐 또 호박 이런 걸 송송송 썰어놓고 빠글빠글하게 끓이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니 맨날 강원도 아들이라며. 여지껏 그것도 모르나. 컨셉이 모른 척 해봤어요. 알고 있죠. 저기 뭐 들어보니까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간된장이랑 비슷한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빡짝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뽁짝짱이라고도 하고 뭐 빡빡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집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방마다도 다르지만 집안마다도 달라요. 가족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데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오늘 인제에 계시는 할머님들께서 바로 이 뽁짝짱, 빡짝짱 이거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세상에서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군 상남밀리 경로당 설경숙 김창숙입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은 뽁장장과 꼬들빼기 무침입니다. 먼저 꼬들빼기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꼬들빼기 무침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우리 상남 1, 2 노인회관은 10년 전에 단 장을 가지고 지금 볶음장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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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주 새콤달콤한 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인제 경로당에서 보내주신 영상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이 빡짝장하고 고들빼기 무침 이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바로 이 밥도둑이라는 거죠. 밥도둑. 네. 그러니 이 복작장에는요, 딴 게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예차를 웬만하면 이래 다져서 한꺼번에 집에 놓고 요거를 뽀글뽀글하고 이래 끓이다 보면 딴 반찬이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밥맛도 없고 이럴 때 이거는 쌈장으로도 괜찮고 밥을 비벼 먹어도 괜찮고 상을 차려야 되는데 마땅치 않다. 이럴 땐 야가 제격이고요. 예, 예. 난 어제만 해도 입맛이 영 없었는데 박작장 끓여가지고 요즘 상추 많잖아. 쌈 해 먹었더니 입맛이 절로 살아. 아우, 그러니까 그 고들빼기 무침 입맛 네. 돋우는데 진짜 이거잖아요. 그럼요. 빡짝장에 이 고들빼기 무침 요 조합이면요 손오공 되는 거예요. 밥 5공, 5공기 그냥 클리어. 네. 근데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막 출출해지면서 막 침이 계속 고이는데 감독님 턱받이 좀 있으면 빌려주시고 뽕짝장과 고들빼기 무침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본을 지킨다는 거 이게 참 쉬운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요. 네. 막 내가 맛있게 한다고 이것저것 막 쪼넣고 이러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거든. 원래 딱 기본 식재료의 맛 그것만 딱 넣고 간 맞추고
이러면 그게 제일 마스워요. 뭐 음식도 그렇습니다만 연애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인데 네. 막 이제 잘 보이려고 막 이쁘게 꾸미고 이벤트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 네. 이런 사람들보다 조용하고 꾸준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더 오래 길게 만나는 법이거든요. 조용히 사귀고 조용히 연애를 해도 네. 그래도 지켜야 될 어떤 도리나 또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미안한 일을 했을 때, 미안한 행동을 했을 때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연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고마울 때 특히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맙다, 당신 덕분에 이런 얘기로 충분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모님한테 좀 보태고. 저는 하죠.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이게 뭔가 마음이 따로 놀았네요. 예. 그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지금부터 준비된 이 화면을 보시면 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행쇼에서 전해드리는 노래, 그 가사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행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 쇼 행쇼. 오늘 주인공 두 분 소개합니다. 가수 구재영 그리고 나현아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구재영 씨는 덕분에라는 노래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있고요. 예, 요즘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모든 우리 의료진 덕분에 또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염원하면서 요즘 또 코로나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웃고 삽니다. 그대께서 귀하께서 고생하지 않았다면 코로나를 어찌 이겨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나현아 씨의 그 열창을 구재영 씨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으셨을 겁니다. 예, 못 들었어요. 어디선가 제가 그 무대에서 노래하는 나현아 씨의 라이브를 듣고 감동을 진하게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첫 곡은 그 곡이 아닙니다. 이제 강한 노래를 이런 노래 부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빠른 노래? 그렇죠. 근데 예.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렇게 빠른 노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하. 옆에 계시는 구재영 씨가 덕분에란 곡으로 이제 의료진께 감사의를 그 마음을 표했다면 저는 10분 내로라는 곡을 통해서 10분 내로 코로나가 종식이 돼버리기를.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고물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라. 저는 그 가수 생활을 하면서 모토 같은 게 있는데요. 기쁨 주고 사랑받아 행복 나누자입니다. 이야, 어느 회사 로고송 같은데. 예. 제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리고 기쁨 주고 또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받아 제가 좀 넉넉해지면은 그걸 그냥 두루두루 나누고 살고 싶다는 행복 나누자. 네. 예. 아, 좋네요. 그 기쁨 주고 행복 주고 기쁨 주고 사랑받아 행복 나누자. 행복 나누자. 네. 구재영 씨도 어떤 이런 모토가 앞으로 이제 생각하시겠죠? 예, 나의 즐거움이 남의 즐거움이고 남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죠. 우와, 있으시구나.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예. 저희 가든이 갑자기 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둥실둥실 살아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 이거 만들면 되겠다. 기댈 곳 없는 세상에 우병초처럼 떠다녀도 마음이 가난했거나 비겁하지 않았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가수들이 노래할 데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요 위에 네. 요 윗동네 양양 네. 그 낙산사에 네네네. 예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기거를 기거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낙산사에. 지금 어쩐지 오늘 스님 모신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어쩐지. 아니, 거기서 뭐 하세요? 거기서 네.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낙산사에서 무료 그 소원지 달기 이제 이벤트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소원지 달기 도우미로. 그래요? 노란색. 네네. 쫙 양쪽으로 제가 네, 맞아요. 제가 한 달 열흘 전에 다녀왔어요. 네. 정말. 낙산사예요. 파란 띠로 해서 전부 해서 저도 소원지에다가 쓰고 왔어요. 그럼 두 분이 정말 인연이 있으신 거네. 있네요. 그때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동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유일한 사랑. 고맙습니다.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그 다음 해보시죠. 어쨌든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료진들도 이런 노래를 듣고 나면 네. 좀 힘이 났으면 참 좋겠지 않소? 맞습니다. 사실 날은 더워지고 점점 지치고 어려울 텐데 이럴 때 이렇게 마음이 위로된 노래도 좀 딱 부르고 요 노래 정말 덕분에란 노래 듣고 좀 더 좋아지고 난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 노래 가사 그러니까 뭐 꼭 의료진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서로에게 이 덕분에라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이런 캠페인도 한 번 있었는데요. 요거 있잖아요. 덕분에 챌린지. 그렇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 나연아 씨가 했던 말 있죠. 왜 기쁨 주고 사랑받아 행복을 나누자. 기환 씨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본도 잘 지키고 기쁨 주고 사랑받아서 행복도 많이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함께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런 마음들 잊지 않고 조금 더 참고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이 인구가 크게 줄어서 지역 자체가 소멸할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그런 시군이 10군데나 된다잖소.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래요. 그러니 일자리 때문에 아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간다는 거 난 그것도 또 이해를 하거든. 그러니 양쪽이 다 안타깝고 이해를 하니 참 어떻게 되나. 그렇게 도시로 향하는 걸음들도 많지만 그 흐름과 반대의 삶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자리나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행복이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인데요. 고성에 귀촌하셔서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푸른 바람과 한적한 일상으로 채워진 어느 마을. 이곳의 자연에 반해 귀촌을 선택한 부부가 있습니다. 도시와 다르게 흘러가는 느린 삶 속에서 부부는 함께라는 소중한 행복을 발견했는데요. 이들의 고성살이에 귀 기울여 볼까요? 요즘 서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해안. 여름이 되자 서핑의 열기는 더욱 뜨거운데요. 고성 천진 해변에도 서핑숍이 있습니다. 아늑하고 깔끔하게 꾸며진 내부엔 귀여운 소품들도 가득한데요.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석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강원도 고성의 천진해변이라는 곳에서 작은 서핑샵 겸 목공방을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고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겸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개인 작가입니다. 일단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패션 쪽 관련된 일을 했는데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밖으로 좀 나도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핑을 하러 자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화진포를 예전에 왔다가 너무 이뻤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부부는 고민 끝에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이때 떠오른 게 고성이었는데요. 여행으로 찾아왔던 고성을 이번엔 살기 위해 찾게 됐습니다. 낙하산부터 있는 고양이는 이름이 뭔가요? 얘 이름은 재규고요. 6년 전에 얘도 유기묘였는데 저희가 운 좋게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식구는 그러면은 이렇게 네, 셋입니다. 셋입니다. 네네. 단란한 세 식구는 고성에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요? 먼저 이 서핑숍은 남편 허석환 씨의 공간인데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서프보드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서프보드 디자이너? 그럼 여기 보드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사실 만든 거는 아니고 지금은 디자인 위주로만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부부는 고객에게 꼭 맞은 형태로 세상에 하나뿐인 보드를 디자인합니다. 남편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보드의 외관을 다듬고 애니메이션 작가인 아내는 그림으로 멋을 더하는데요. 부부가 가진 경력을 살리는 동시에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이거요. 이거는 그러니까 벨리보드라고도 하고 파이퍼라고도 하는 보드인데 고대 폴리네시안 하와이 때부터 내려오는 되게 원초적인 서핑의 장르예요, 하나. 이번엔 석환 씨가 작업복을 챙겨 입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다락방처럼 생긴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가 나무로 이제 작업하는 곳인데 요즘에 이제 이런 벨리보드 주로 만들고 있어요. 벨리보드를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직접 다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약간 리사이클링 요런 개념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재를 사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 안쪽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리사이클링 가능한 목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한번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벨리보드에 사용하는 재료인데 오동나무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서랍장으로 쓰시던 건데 버리신다고 더 이상 안 쓰신다고, 그래서 상태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고 가지고 왔어요. 갖가지 작업 도구들로 가득한 공방. 석환 씨는 서프보드를 다루며 목공예에도 손을 뻗게 됐는데요. 인테리어나 주방용품 제작 등 틈틈이 목공일을 하며 가게 수입을 보태고 있습니다. 남편이 서프보드를 다듬고 있을 때 아내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작업실. 여기는 아내를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던 정희 씨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성에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나 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개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문제이고요. 그게 또 개인 작업으로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이 어려운 편이죠. 네. 안정적인 생계에선 조금 멀어졌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의 여유가 가까워졌습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다정하게 산책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죠. 그래서 부부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숙제라기보단 선물 같은 나날입니다.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그쵸. 네. 거의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24시간 항상 붙어 있는데 어떠세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 생각할 거 없어요.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작업실에서 안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또 2층 올라가서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반나절 못 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장 풍기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산책하다가 만난 동네 주민과 한참 동안 수다가 이어집니다. 귀촌 5년차가 된 부부는 이제 이곳에 자연스레 녹아든 것 같죠. 어느 날 외지에서 찾아온 젊은 부부와 한평생 이곳에 살아온 주민들은 달라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부부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마을 잔치 같은 것도 여셨다면서요? 네네,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서핑을 위해서 사실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르신들하고도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사를 드리는 개념, 그리고 식사도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었고, 마을 안에서 저희 힘으로 운영하고 이제 좋게 도와주셔가지고 좀 재밌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요. 우선 자기 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겠다는 취지의 그 아마 잔치였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앞만 보며 치열하게 달려야 했지만 이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산다는 게 사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부산하고는 또 여기는 많이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뭔가를 공유하면서 그걸로 계속 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고, 뭐 이제 도와주시는 주변에 이제 마을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여기 고성에서 사는 거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일 만족하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제일 만족하는 거요? 집사람이 옆에 있으시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사는 거? 두 분이 대박. 아, 괜찮아요. 함께라서 즐거운 부부. 이들의 행복한 일상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응원할게요. 예년 같으면 7월, 8월 한참 휴가철입니다. 아마 여기저기 어딜 갈까? 이번 휴가는 우리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어디서 보낼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올해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 그게 휴가철이라 해가지고요. 같은 시기에 같은데 한꺼번에 몰렸다 생각을 해보고 또 코로나 확산이 은근히 걱정이 되니 그렇죠. 이것도 좀 염두에 줘야지. 그래서 올 여름 휴가는 7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좀 분산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여기 좀 같이 동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다 함께 이 힘든 시기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겠습니다. 7번 국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